They're very delinquent in there. 올해부터 만 18세가 되는 독일 청년은 남녀 누구나 이 설문지를 받게 됩니다. 진지하고 거창한 문구로 시작하는 설문은 바로 군복무를 위한 겁니다. 이름, 주소, 생일 등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 학력, 운전면허, 키, 체중, 장애 여부와 운동 능력까지 꼼꼼하게 적게 돼 있습니다. 설문지는 QR코드 형태로 군입대 안내서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약 70만 명에게 발송될 예정인데 남자는 반드시 설문에 응해야 하지만 여자는 선택사항입니다. 현재 독일 기본법에는 남자만 징병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설문에 응하지 않은 남성은 최대 1,000유로, 우리 돈 17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설문을 통과한 남성은 신체 검사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신검까지 통과하면 그때부터는 군대에 갈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현재 징병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한 후 심각한 병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 병력 부족이 계속된다면 징병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독일 정부는 8만 3천 명 수준인 연방군을 2035년까지 26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병 월급도 2,600유로, 우리 돈 450만 원 정도로 20% 정도 올렸습니다. 충원 목표를 달성한다면 현재처럼 자원 입대 방식의 복무 제도를 유지하겠지만 목표에 미달한다면 징병제를 부활시킬 방침입니다. 독일 청년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된 작년 12월 초에는 수천 명이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Die Leute aus meiner Generation in den Krieg ziehen müssen für ein Land, das wenig für uns tut. 학교 수업을 거부하는 단체 행동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독일 정부는 쪼그라든 국방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차 군단으로 불렸던 독일군은 1990년대 초 냉전 종식 이후 국방비 투자가 크게 줄면서 심각한 장비 부족에 직면했습니다. 병사들은 훈련용 장갑차가 부족해 일반 메르세데스벤을 쓰기도 했는데요. 2014년 발생한 이른바 빗자루 소총 사건은 당시 독일군의 충격적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그해 9월 노르웨이에서 열린 나토 훈련에 참여한 독일 병사들이 훈련용 장갑차에 총이 없어 나무 빗자루에 검은 페인트 칠을 하고 총인 척 하려다 나중에 들통나 망신을 산 겁니다. 군수품 관리 상태도 처참해 당시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투기 89대 중 단 38대만 실전 투입이 가능했고 해군 헬리콥터 43대 중 비행 가능한 건 7대 뿐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당시 독일 연방군이 나토군 중에서도 유사시 가장 먼저 현장에 배치되는 신속대응군 소속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해 2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으로 나토의 위기감이 커진 시점이었다는 걸 고려하면 나토 내 핵심 병력인 독일군의 열악한 현실은 유럽 전체의 우려를 불러왔습니다. 진짜 문제는 상당수 유럽 국가의 군사력이 독일보다 못하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영국과 프랑스는 핵무기까지 보유한 명실상부한 군사강국이지만 전략무기 확보와 운용 측면에서는 여전히 동맹 미국의 그늘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대표 사례가 영국이 보유한 핵미사일 트라이던트2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1980년대 후반 미 해군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트라이던트2 시험 발사가 실패하는 장면인데요. 2024년 1월 미국 플로리다주 해상에 있던 영국 핵잠수함 벵가드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영국 국방부가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않아 질타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실패 사실을 자세히 알리지 말라는 미국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국이 보유한 트라이던트2는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설계하고 핵심적인 유지 보수도 미국이 해온 터라 영국은 이런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최고의 핵전력 실험 실패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영국에는 자존심에 금이 가는 일인데 사후 대응 과정에서 미국의 눈치까지 봐야 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영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유럽이 앞다퉈 도입한 미국산 전략 무기들은 미국의 유지 보수 없이 운영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F-35의 경우 미국 정부가 비행 데이터를 공유하고 핵심 소프트웨어도 미국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언제든 미국이 작동할 수 있는 킬 스위치가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유럽이 믿는 방패 나토의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인물도 미군 현역 장성입니다. 나토 최고사령관은 나토 창설 이래 줄곧 미군 장성이 맡아왔는데 대서양 군사작전 조율을 위해 미군 유럽 사령관이 겸임합니다. 유사시 미군의 신속한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인데 유럽 입장에서는 든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던 미국이 최근 지휘권을 넘길 조짐을 보이자 유럽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장 나토 독일 대표는 나토 최고사령관은 미국의 핵심 책임이라고 발을 뺐습니다. 미국의 안보를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은 유럽이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이쯤에서 주목할 단어가 바로 평화배당금입니다. 2024년 1월 영국 국방장관의 입에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The era of the peace dividend is over. 냉전 종식 후 유럽을 휩쓴 트렌드는 군비 감축이었습니다. 최대 이적 소련이 무너졌으니 방위비를 아껴 산업과 복지 분야 지출을 늘렸는데 이렇게 흘러간 돈은 평화배당금으로 불렸습니다. 유럽이 군비를 줄이면서 믿었던 건 천조국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나토 방위비의 60% 이상을 부담하면서 유럽 동맹국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줬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미국의 속셈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전략적 관계를 보시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중요한 동맹이자 가장 전략적 관계가 있는 지역이 유럽이었어요. 유럽에서의 안보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럽 재건을 마시안 플랜 통해 가지고 했고 공산 진영에서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나토를 만든 거잖아요.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유럽은 안보 부담을 덜고 경제 발전에 힘썼고 그 결과 GDP 상위 10위권에 서유럽 4개국이 이름을 올릴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상비군수나 군용기 및 전차 보유 대수에서는 유럽 국가 대부분이 1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모습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온 트럼프의 눈에 좋게 보일 리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때부터 끊임없이 나토에서 발을 빼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유럽에 직접적 변화를 불러온 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코미까지 닥치자 유럽 각국은 앞다퉈 재무장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압박에 나토는 현재 2%대인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2035년까지 5%로 올리기로 했고 미국산 무기 대량 구매와 병력 확충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린란드 이슈는 갈 길 바쁜 유럽 국가들의 전에는 상상도 하기 힘들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럽은 유럽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도 최강대국 미국에게서.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2024년 기준 약 1조 달러로 다른 유럽 국가 전체를 합한 것보다 많고 정규군만 130만 명이 넘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용기 13,000대를 보유하는 등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이미 유럽에는 그린란드에 약 150명을 포함해 8만 명이 넘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이 덴마크에 자치령 그린란드를 손에 넣기 위해 무력 사용까지 운운하던 상황은 유럽의 최고의 동맹이던 미국이 공공의 적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충격적 현실을 새삼 일깨워줬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보다는 서반구가 우선이라며 미국의 나토 내 역할 축소를 시사해왔는데 유럽은 당장 직면한 위협인 러시아 외에도 미국이 나토에서 등을 돌리는 상황까지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